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직장 생활만 30년 넘게 해온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아침마다 출근해서 회사에 몸 바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고 집 장만하려 대출에 허덕였던 시간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손에 쥔 건 몇 푼 안 되는 퇴직금과 그나마 다 갚았다는 전세 보증금 하나? 특히나 월세 없이 살 수 있었던 60세가 지금은 오히려 월세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보면 씁쓸해지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5,060대 중 절반 이상이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야란 믿음 하나로 버텼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배신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위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은퇴 후 불안의 근본 원인.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은 있어. 근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문제야.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수입이 뚝 끊기니까 그 집 한 채가 사실상 유일한 자산이 되죠. 과거에는 이게 통했어요. 월세 살던 시절에서 벗어나 자기 집 한 채만 있으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겼고 국민연금은 60대 초반부터 받더라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도 더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즉, 살 집은 있지만 살 돈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게 은퇴 후 가장 큰 불안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준비가 부족했던 건 나의 잘못일까?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많은 분들이 자책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지금 6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IMF, 부동산 급등기, 고용 불안, 자녀 교육비 폭탄까지 다 겪었어요. 그 시대엔 퇴직연금 같은 제도도 허술했고 자산관리 개념 자체가 없었죠. 월급 들어오면 쓰고 남는 건 집 사느라 다 들어갔어요. 게다가 노후 준비란 단어조차 낯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바꾼 분들도 있어요. 3. 사례로 보는 은퇴 후 변화의 가능성. 사례 1집 한 채를 현금 흐름으로 바꾼 62세 김선호 씨. 김 씨는 서울 외곽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이미 출가했고 부부들만 사는데 방이 남아돌았죠. 처음엔 집이 자산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서 고민이 컸어요. 결국 김 씨는 결심합니다. 집을 리모델링해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1층은 자신들이 살고 2층은 월세 세대로 만들었죠. 그렇게 월 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생기면서 국민연금과 합쳐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되었어요. 집 한 채가 이제야 진짜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느낌이에요. 사례 2 퇴직 후 3년간 월세방 전전하던 58세 이명자 씨. 이 씨는 55세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거의 다 나갔고 남편과 함께 월세방으로 옮겼죠. 처음엔 곧 뭔가 될 줄 알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도 못 구하고 돈도 바닥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진행하는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월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작은 전세방으로 옮겨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사례 3자녀와의 공동주택 투자로 월세 수익 만든 60세 오영숙 씨. 오 씨는 결혼한 딸 부부와 함께 작은 다가구 주택을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딸 부부는 대출과 일부 자금을 부담했고 오 씨는 은퇴금을 보탰죠. 건물에는 오 씨 부부와 딸 가족이 각각 한 층씩 살고 나머지 한 세대는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도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자산에서 월세 수익도 나게 되었죠. 자녀랑 함께 산다고 해서 꼭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함께 머리 맞대면 길이 보입니다. 4. 지금이라도 가능한 은퇴 준비는?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늦었어도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주택 활용방이 남는다면 쉐어하우스, 임대 가능성 고려.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 소액 창업 소일거리라도 수입원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 자산 재구성 집을 처분하거나 줄이고 현금화의 안정적인 흐름 만들기. 특히 요즘은 하프 리타이어 반퇴라는 개념도 떠오르고 있어요. 완전히 일에서 손 떼지 말고 적당히 일하며 소득도 유지하고 삶의 리듬도 지키는 방식이죠. 5.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직장 35년 다녔는데도 은퇴 후가 불안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예요. 중요한 건 준비하지 못했다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 혼자라면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고민하고 움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신만의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해보세요.